안녕하세요. 저희는 따옴표를 따옴 아이디어로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에 참여한 66.99 팀입니다. 팀명 66과 99는 따옴표를 형상화한 숫자입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문자를 뜻하는 점을 중간에 넣으므로 직접 인용문을 나타냈습니다. 흔히 직접 인용보호를 사용한 인용문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일러 따옴표 저널리즘이라 부릅니다. 네, 저희 주제는 바로 따옴표 저널리즘이며 그중 직접 인용문이 사용된 헤드라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헤드라인에 직접 인용문을 쓰는 관행은 언론사를 막론합니다. 뉴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헤드라인에 직접 인용문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된 직접 인용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버튼은 전이학습이란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코버튼은 500만 개의 한국어 문장을 사전 학습해 한국어를 알고 있는 어린아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인 튜닝을 통해 코버트에게 따옴표 저널리즘의 3가지 문제 유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따옴표 다중분류 모델은 판단 유보, 책임 회피, 그리고 선정주의로 구분되는 3개의 클래스를 학습했습니다. 3개의 클래스는 신문과 방송 2019년 6월호 관행적 따옴표 사용 뒤에 숨은 언론의 책임 회피와 선정주의 칼럼에서 구분된 따옴표 달린 제목의 문제 유형을 참고했습니다. 모델 학습을 위해 총 1만 5천여 개의 헤드라인에 직접 레이블링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모델이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학습하지 않게끔 20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21년의 기간 동안 발행된 기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모델이 각각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기 위해 1만 개의 데이터는 판단 유보, 책임 회피, 선정주의 유형이 잘 드러난 기사를 선정하여 레이블링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5,000개 데이터는 임의로 설정한 기간 내에 발행된 기사를 바탕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따옴표 분류 모델에 저희가 레이블링 한 적 없는 기사를 넣어 어떻게 분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애플 14일 스페셜 이벤트, 아이폰 13 공개할 듯 기사 헤드라인을 선정주의 유형이라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서버에 많은 양의 뉴스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발표를 위해 각각의 페이지를 실행시켜 두었습니다. 우선 추적 따옴표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한 설명을 담은 페이지입니다. 각각의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한 설명이 뜨도록 했습니다. 헤드라인에서의 직접 인용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저희 모델의 3가지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분석 따옴표는 저희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우선 스코어 보드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스코어 보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데 어제 하루 동안 발행된 뉴스에서 몇 %의 헤드라인에 직접 인용문이 사용됐는지를 분석해 보여줍니다. 10월 10일 28.2% 뉴스에서 따옴표를 활용해 헤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아래엔 같은 날 분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정치면과 국제면 기사에서 따옴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이 피인용된 인물 혹은 기관을 분석해 보여주는 서비스도 개발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나온 피인용인 혹은 피인용 기관을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 보여주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헤드라인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용자들은 한눈에 3가지 따옴표 저널리즘 유형의 예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 분석 결과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 분석 결과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앞서 보여드린 따옴표 분류 모델의 결과값을 시각화했고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대체 따옴표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옴표 없이도 헤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이 포함된 헤드라인이 제시되면 이용자는 따옴표 없이 헤드라인을 적어보고 또 다른 이용자들의 응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에 있어 아쉬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상위 카테고리 분류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확률로 접근해 점수를 매기듯 레이블링을 실시했더라면 여러 특징이 동시에 드러나는 헤드라인에 대해 모델이 보다 명확하게 학습했을 것입니다. 현재 코버트는 위키 문장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방대한 양의 뉴스 기사를 사전 학습시킨 버트 모델을 미리 개발해 둔다면 앞으로 저널리즘에 다양한 도구가 개발될 것입니다. 저희 66.99팀은 따옴표 저널리즘의 숲을 보여주고자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뉴스 빅데이터를 뉴스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뉴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가치 있는 뉴스 생산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빅데이터가 저널리즘의 발전을 돕는 인공지능의 토양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따옴표를 따옴 66.99입니다.